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오디오 녹취록이 하나 있는데요. 한국의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겁니다.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세금을 좀 더 낸 건 아닐까? 아니면 뭔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친 건 아닐까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게 지난 5년간 낸 세금 중에서 혹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절차라고 하더라고요. 이 녹취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랑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이 경정청구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보죠.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난 5년 동안 낸 세금 중에 너무 많이 냈거나 잘못 낸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, 이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세법이라는 게 사실 정말 복잡하고 또 계속 바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분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나 감면 혜택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. 경정청구는 바로 이렇게 더 냈거나 혹은 놓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납세자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권리군요. 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게 5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는 겁니다. 5년요. 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아쉽지만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냥 국고로 귀속되거든요.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5년 기억해야겠네요. 그 녹취록에서 제가 특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고용증대세 공제였어요. 이게 직원을 더 뽑으면 세금 혜택이 아주 크다는 거잖아요. 이게 진짜 뭐랄까 숨겨진 보너스 같은 느낌? 바로 그겁니다. 네. 사실 이게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그 청년 직원을 고용하면요.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1인당 1,000만 원이 훌쩍 넘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. 수도권 외 지역, 그러니까 지방은 그 혜택이 더 큽니다. 와, 1,000만 원 이상이요? 한 명당이요? 네, 물론 조건은 따져봐야지만요. 그리고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새로 직원을 채용하면 그 인원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은요. 만약에 당장 내야 할 세금보다 이 공제받을 금액이 더 크잖아요. 네,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래도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 2월 세액공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? 지금 당장 다 못 받아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정확히 보셨네요. 그 초과된 공제액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. 앞으로 무려 10년. 10년 동안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이월시켜줍니다. 이건 단순히 과거 세금을 돌려받는 걸 넘어서 미래의 세금 부담까지 줄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재무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렇군요. 정말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네요.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이렇게 환급 신청하면 혹시 국세청에서 좀 안 좋게 보거나 뭐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?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. 녹취록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요. 네, 그 걱정 정말 많이들 하시죠. 당연한 우려입니다. 근데 이 녹취록 설명에 따르면요. 그리고 실제로 법에도 나와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을 보면 정당한 사유로 하는 경정청구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아, 법으로 보장이 되는군요. 네. 세무조사라는 건 보통 탈세 혐의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서 선정되는 게 원칙이거든요.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그래도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물론이죠.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어요. 뭐냐면 이 경정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거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. 그러다가 혹시 예전에 미처 몰랐던 회계 처리상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좀 부적절한 비용 처리가 발견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는 점, 이건 인지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녹취록에서 이 서비스를 설명하는 쪽에서는 자신들은 조세특례 제한법 같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게 법이 보장하는 공제 항목만을 다룬다고 강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불법적인 탈세를 돕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세 혜택을 찾아주는 거다.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는 점. 그럼 실제로 이 경정 청구를 하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한 거요? 녹취록 들어보니까 의외로 시작은 되게 간편해 보이던데요. 네, 맞아요. 생각보다 시작은 간단합니다. 우선 그 녹취록에서 안내하는 링크나 QR코드 아니면 특정 웹사이트 주소 같은 게 있나 봐요.
국세.kr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도 언급되던데 그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회사가 예상 환급액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오, 일단 간편 조회부터. 그렇죠. 거기서 이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으면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 같은 걸 전달하고요. 그러면 세무 전문가가 그걸 받아서 검토에 들어가는 거죠. 검토 결과 이제 구체적인 예상 환급액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위임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이고요. 필요한 서류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? 서류는 뭐 사업자 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 사본, 그리고 위임장, 인감도장 정도? 그 정도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서류들만 딱 준비해서 넘기면 그 뒤에 뭐 국세청이랑 서류 주고받고 하는 복잡한 과정들은 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진행해 준다는 그런 흐름입니다. 아, 수수료는요? 이것도 궁금한데. 수수료 부분도 보통은 이제 환급이 결정되었을 때,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국세청에서 실제로 환급금이 나오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형태가 많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미리 돈 들어갈 걱정은 좀 덜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초기 부담은 적고 성공하면 나누는 방식이네요. 오늘 이 경정 청구 관련 녹취록을 쭉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와, 이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. 네, 그렇죠. 지난 5년 동안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는 그 세금 내역 안에 어쩌면 잠자고 있는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2월 공제 같은 것들은요. 이게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정말 놓치기 쉬운 혜택들이거든요. 세법, 어렵죠.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 안에 숨어있는 내 권리를 찾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아까 강조했지만 5년이라니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. 그러니까 혹시 나도 해당될 수 있나 싶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, 매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계시지만 그 수많은 세법 조항 속에서 법이 보장하는 당신의 권리 정말 100% 다 찾아서 누리고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? 어딘가에 당신이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숨어있는 환급금이 있지는 않을까요?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